지난 총선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무시했다는 논란을 두고 당내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무 개입 논란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절 개입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처음 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지난 1월 보낸 문자가 이제 와서 공개된 건 비정상적인 당무 개입이라는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 원희룡 후보는 위험한 주장이라며 문자 내용을 왜곡한 게 아니라면 직접 공개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원 후보는 이렇게 된 이상 모두 공개하는 것이 오해와 논쟁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문자를 공개해 진실을 밝히거나 아니면 사과하고 논란을 마무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당무 개입으로 이걸 끌어들이는 건지 지금 루비콘강을 이미 건넜거나 건너가고 있다. 한동훈 후보 측은 문자를 받은 사람이 일방적으로 원문을 공개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일축했습니다. 문자를 보낸 사람이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 대표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증, 공안증의 발로라고 논란을 평가절하했습니다. 이번 선거판과 현재 구도에서 나온 일종의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김 여사의 당무 개입 논란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에 대통령실은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과 관여를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함께 당권 경쟁에 나선 나경원, 윤상현 후보는 한동훈, 원희룡 두 후보를 모두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긋지긋한 줄 세우기나 하며 역풍이나 불게 하는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다. 분열과 갈등의 길로 전당대회를 끌고 가지 말라고 양비론을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 나물에 그 밥이라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김 여사를 향해 국정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한 사안은 믿업지 않아도 남편과 먼저 상의하라고 비꼬았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국민의힘 안에선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시도까지 벌어졌습니다. 제2의 전당대회 연판장 사태라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결국 좌초됐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지난 토요일 밤 국민의힘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다른 원외 인사들에게 전화를 돌렸습니다.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 거라며 참석할지 말지, 안 한다면 이름만 올릴 건지 묻는 전화였습니다. 이들의 요청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하거나 이름을 올리기로 한 위원장들은 약 30여 명. 한동훈 후보는 SNS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이 연판장을 돌려 사퇴 요구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며 예스냐 노냐 묻는 협박성 전화도 돌렸다고 비난했습니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나경원 후보를 둘러싸고 벌어졌던 연판장 사태에 빗댄 겁니다. 당내에서는 즉각 제2의 연판장 사태라는 반발이 잇따랐습니다. 10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이 모여있는 단체 톡방에서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한 위원장은 제2의 연판장 사태를 보며 정말 한심하고 자괴감이 든다고 했고 선을 넘었다는 비판과 이번에 잘못하면 공멸한다는 우려도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인 박종진 인천 서구울 당협위원장이 전화를 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규정상 선관위원은 물론 후보자를 제외한 당협위원장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기자회견은 취소됐습니다. 이런 행태가 이번 전당대회의 판을 바꿔보려는 특정 후보의 의중이 담기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사태의 배후가 원희룡 후보 캠프 아니냐는 의혹에 원 후보는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해본 결과 저희 캠프와 관련은 전혀 없고요. 이 총선 참패의 책임을 놓고 부글부글하는 데서 일어나는 움직임들이 당 선관위는 규정을 위배해 당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에는 중앙윤리위원회 제소 등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사의를 표명한 박종진 선관위원에 대해서는 주의 경고 처분만 내리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어제 저녁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나 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경남 밀양에선 종합병원 화재로 150여 명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백승호 기자입니다. 아파트 창문들에서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기 위해 호스를 들고 계단을 올라갑니다. 어제 저녁 8시 반쯤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6층에 불이 났습니다.
한밤중 주민 80여 명이 급히 대피했는데 옥상으로 몸을 피했던 주민들은 소방당국에 구조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난 집 화장실과 거실이 일부 타 소방서 추산 1,4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장실 안에 있던 전기기구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경남 밀양에선 한 종합병원 간이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입원 환자와 간호사 등 150여 명이 급히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저녁 7시 반쯤엔 서울 마포구의 폐기물 처리장에 불이 나 가건물 한 동이 불에 탔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엔 대만에서 출발해 제주로 오던 요트에 연락이 끊겨 해경이 한때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요트는 신고 8시간 만에 해경과 전화 연결됐는데 선원 3명이 건강 이상 없이 항해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항해 중 사고가 난 건 아니며 위성전화가 작동하지 않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경찰이 오늘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브리핑에서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까지 모두 불허하기로 해서 결과에 떳떳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부대 지휘관들의 과실치사 혐의에 대한 최종 수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 지난해 8월 말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지 319일 만입니다. 경북경찰청이 기자들에게 보낸 브리핑 안내 문자입니다. 형식은 비공개 브리핑, 영상과 사진 촬영, 녹음 등을 할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왜 이런 건지 이유는 없습니다. 경북청 관계자는 왜 비공개로 정해졌는지 모르겠다면서 형식이 중요하냐, 일단 브리핑은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진행 중인 사건도 아닌 최종 수사 결과를 비공개 브리핑으로 돌린 이례적인 결정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1년 동안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됐던 수사 결과를 떳떳하게 발표도 못합니까? 경북경찰청은 당장 공개 브리핑으로 전환하고 결과에도 책임을 지십시오. 지난 5일 열린 경북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는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혐의와 관련해 문제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보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 역시 일체 공개하지 않기로 해 밀실심의라는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임 전 사단장이 수중수색을 지시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한 이용민 중령 측은 경북경찰청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적법한 공식 신청이 없었는데도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어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경북청은 규정상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정부가 오늘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내릴 전망입니다. 전공의들의 복귀 유도를 위해서 각종 명령을 철회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복귀율은 저조한 상황인데 추가 유인책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이응주 기자입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후 1시 반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한 뒤 곧이어 직접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난 2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안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4일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에게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일선병원에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들의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제시한 유인책이었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정부 발표 이후 최근 한 달 사이 복귀한 전공의 숫자는 모두 91명. 전체 전공의 13,000여 명 가운데 출근율은 8%에 불과합니다.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0,000명이 넘지만 그간 정부와 일선병원은 서로 책임을 떠넘겨왔습니다. 정부는 각 수련병원에 6월 말까지 미복귀 전공의를 사직 처리해달라고 했지만 병원들은 명확한 지침을 기다리며 나서지 않은 겁니다. 이런 가운데 병원별로 9월 1일부터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의 선발 일정을 정해야 합니다. 이달 중순까지 모집 공고를 내려면 복귀자 규모를 확정해야 하기 때문에 이 앞서 복귀율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전공의들을 유인할 추가 대책으로 사직 후 1년간
동일 과목에 복귀할 수 없도록 한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라는 요구를 접지 않고 있어 뾰족한 해법과는 거리가 멀다는 회의론도 여전합니다. MBC 뉴스 이용조입니다.